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 경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걸 통계청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2024년 7월 산업 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이 체감적인 난이도가 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업 분야에서 가장 선봉장의 역할을 해야 할 생산 부분, 뭔가 만들어내야 물건이 팔리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이 저조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산업 활동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건데,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약간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동차 부분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이너스 9.9% 정도를 찍을 정도. 그러나 최근에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여서 22% 정도 성장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이 전통적인 제조업 부분이 약화가 돼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표적으로 깎아먹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양상이죠. 소비 부분을 보면 당연히 소비 역시도 가장 핫한 바로 자동차. 우리나라 사람들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어느 나라에 뒤치지 않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1.9%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생산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차를 사줄 사람이 대거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수 자체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소매업 역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슈퍼마켓 및 잡화점 역시 거의 8%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딱 보더라도 가장 아래로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고드름이 쫙쫙 껴있네. 면세점에서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건 이거 내수라고 말하기에는 좀 찝찝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화장품, 이 뷰티 상품을 사줬다는 얘기고, 엄밀한 의미에선 내수라는 가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가 아니란 얘기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약세로 흐르게 되면 설비라는 물줄기는 당연히 쪼르륵 하고 거의 폭포수가 되어야 할 공격적 투자, 언감, 생심이 된 거고, 그대로 약수터 물줄기가 된 건데, 다른 여타의 투자 부분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향은 있으나 대체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이 그리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핸디캡, 주로 기계류, 운송장비 등등등 경기 부분과 그리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부분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심각한 건 건설 부분에서의 경기 악화가 당연히 전월 대비 1.7%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 기승전 부동산, 우리나라 자산 구조가 이렇듯 역삼각형 구도 아닙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 심도 있는 자금의 흐름은 결국엔 부동산으로 귀결이 되는데, 건설 업황의 약화 역시도 투자 부분에서 약화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렇게 내수 경기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모습 보인다는 것도 산업이 든든하게 뒷배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 가치 70% 이상이 몰려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대로 가치 몰수가 될 수 있는, 이게 그냥 돈이 강탈돼서 몰수가 되는 게 아니죠. 침몰하는 양상. 그러니까 전혀 자체 발광하지 못하는 안으로 붕괴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의 블랙홀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스스로 가치 체계를 부채로 쌓아놨기 때문에 결국 부채는 만기라는 것이 있고, 그 만기라는 것을 제대로 쳐낼 수 있는 게 경기라는 것인데, 이 실물 경기가 이렇게까지 가라앉는다는 건 내수 경기가 제대로 이 빚을 쳐낼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금 빵빵 디레버리징으로 갈 수 있는 자체 근육이 소실되어 있는 양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한국 부동산은 아마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체적인 핸디캡으로 인한 어려움을 상당 부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미국 기준금리에 목을 맨 것처럼 오매불망 그 변동 여부에 촉을 기울였지만 이제 이런 시대에 너무나 빨리 가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렁주렁 달고 있는 위기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잠깐 살펴본 통계청에서 나온 내수 경기의 분위기만 봐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이 갈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소비 투자를 기본으로 한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는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내수 출하지수, 건설 기성액 등이 감소하고 전월 대비 0.6% 하락 수치를 보인다고 통계청은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실히 내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내수 부진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나왔고 3개월 연속 감소 현상, 잠시 잠깐 늘었던 6월의 소비세는 한 달 새 감소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기준금리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만큼 내수는 좀처럼 살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내수 부진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부채 규모가 커서 가계부채만 1,800조인데 뭐 당연히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추이를 좀 선제적으로 막았다면 내수를 좀 살릴 수 있는 불씨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펴는 여론도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수 경기는 확실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집값에 영향을 직격으로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내일이면 9월 1일입니다. 가장 집값의 역동적 모습을 보일 기록적인 9월로 기억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왜냐? 2달간의 상승세가 그대로 그 상승한 만큼의 가격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다시 10월로 들어가면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 가격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입니다. 강보합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산업 내수가 이 정도로 백업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자기 셀프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부동산은 돈을 먹어야 집값이 가동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인데 급속도로 자금 줄기는 위축돼서 타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는 지난 7월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간 거고 정말 비정상적인 집값들의 추이가 이제는 알아서 기어 내려와야 할 시점이 된 거죠. 시장에 맡기는 가격은 무조건 정상화될 수 있는 궤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딱 이런 시점이 된 거고 은행권마저 대출 영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인데도 계속해서 거꾸로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한 달 새 1%가 넘게 주담대 금리가 장대 높이 뛰기를 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시전이 되고 있죠. 이미 집을 급한 마음에 산 사람들은 잔금 처리가 상당히 난색에 빠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잔금 대란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은행권에서 아주 빡빡한 주담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미 구조적으로 많이 받아가지 못하도록 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분노를 느낄 만큼의 은행의 대출 태도에 대한 태세 전환은 이미 예견이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지난달 뭐 2% 주담대 금리 앞세우면서 빚내서 집 사세요. 이거 뭐 차주들을 위하는 말 아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은행 영업 이익을 위한 홍보성 멘트들이었는데 그만큼 당시 2달 전만 해도 집값이 무진장 오를 작정으로 가부좌를 틀고 세팅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갔었죠.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위기 곧 바뀐다. 혹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골로 간다. 라는 말을 수천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들은 정말 금 같은 인내력을 보여준 거고 이제 9월부터 시작될 집값의 변동성 시전을 팔짱을 딱 끼고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계의 생산, 소비, 투자가 여력들이 상당히 약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서 집값 추세는 심리적 기반이 거의 뭐 달아날 가능성이 높아서 하락 추이 속도는 거의 풀 악셀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리스크 기반 수치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수위가 바로 이 대출인데 8월 29일 기준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8조 3천억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게 결정타인 것으로 보이고 이거 거꾸로 읽을 수 있는 지표죠. 영끌하신 분들이야 뭐 막차 타자라는 심정으로 기회의 땅에 깃발 꽂기 위해서 자금을 땡긴 것일 수 있는데 자금의 흐름으로 보자면 마땅히 투자 대비 수익은 거의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마피가 등장하고 집값이 요동칠 수 있는 리스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등극할 수 있는 거꾸로 읽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대출 수위는
집값의 하락 추이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게 될 겁니다. 더 높게, 더 많이, 더 멀리 가겠다는 의지와는 상반되게 반대에서 끌어당기는 힘, 즉 자산 가치에 무너지는 힘이 더욱 높아진 대출 수위가 완전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건데, 결국 팽팽하게 당긴 활 시위가 화살을 표적을 향해서 쏘아내듯이 결국엔 이렇게 천문학적인 레버리지를 당긴 건 앞으로 내수 경기를 더욱 침식시키게 될 것이고, 이후로 집값을 완전히 그로키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인자로 작용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렇게 8월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엔 금융당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건데, 앞으로 더욱 대출 수위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숨이 턱까지 차오른 이유 때문에 여유의 폭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선택의 여지도 많지 않은 거고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겁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처박히는 정말 기이한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3.5%인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48%까지 내려왔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만큼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정도로 금리를 최저로 줄이고 저공 비행을 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버린 거고, 집값이 내려가는 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들썩거린 건데, 이렇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니까 집값 상황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금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 아무리 은행채 금리 내려가고 코픽스 금리 내려가서 주담대 금리를 내렸다고 변명을 해도 이거 중앙은행 금리 자체의 수준까지도 그 벽을 깨버리는 수준으로 저금리 일변도로 달렸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거였죠. 다행히 지금 급속도로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호가불장을 이룬 집값에 호응할 생각이 없는 매수세가 더 이상 매수를 서두르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됐고, 거래가도 좀 주춤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을 한 건데, 9월 추이가 가장 역동적으로 바뀌게 될 타임입니다. 이게 진짜로 바뀌어야 집값이 정상적인 가격대로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들 죄다 한국 집값보다 절반이 쌉니다. 한국은 소득 대비 집값 구매 부담률이 거의 4위, 베트남 좀 제끼면 3위입니다. 3위. 20.7배. 홍콩과 중국에 의한 순위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싸다던 싱가포르는 18배, 일본은 11배,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도쿄 집값 핵심 지역 제외하고는 거의 3, 4억대 수준. 그것도 평수 넓은 집으로. 그러니 대출 많이 안 받아도 되고, 수입 중 빚 갚는데 치중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는 정말 사뭇 다르죠. 걔들은 낭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도주 전체가. 우리는 연말까지 달리기 바쁘잖아. 그만큼 벌어서 빚 갚는데 소방호수를 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유럽 경제대국 프랑스와 독일도 부동산 비싸다 하지만 프랑스 11배, 독일 9배. 이렇게 외국의 발표로 보면 충격적이죠. 훨씬 선진국들이 주거비용 많이 들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아예 순위도 들지 않았어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도 발표를 통해서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는 중산층 복원이라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 집값에 대한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 역시도 센트럴 중심의 어떤 그 집값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와는 반대로 그 저변에 있는 집값들은 상당히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은 30평 닭장을 17억에 사야 하는데 말 다 했지. 그러니 청년이 미래가 없는 거고 직장인이 워라밸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집에 몰빵해서 그 돈을 일생 맷돌 갈아 넣고 있으니까. 아니 이런 선진국보다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한참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집값만 딸랑 오른다는 게 얼마나 이후에 자산시장의 거품이 대거 빠질 전조현상입니까? 그러니 산업경제가 약화되는 것 당연한 일이죠. 잘못된 부동산 가치를 자꾸 양산을 하니까 실질적인 다른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9월부터 연말로 이어지는 기간에 하루빨리 집값이 정상적인 자리를 잡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내수 경기 침체가 생산, 소비, 투자 면에서 급격하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 시장의 가치를 위협할 정도고요. 이런 이유로 집값의 추이는 극도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 연말로 가면서 더욱 그 궤적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